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실적 논란, 레키로나주는 계륵인가, 시장 강세장은 지속되고,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 조정은 있겠으나 강세 기조는 지속. 두 번째, 순환 장세, 주도주 집중 장세. 세 번째, 셀트리온 실적 논란에 대해서. 네 번째, 레키로나주 계륵인가 돌파구인가. 미국 시장은 자본이득세 우려에 따라서 조정 양상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는 강세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양호한 모습으로서 강보합으로서 안정적인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27% 상승, 막판에 삼성전자가 조금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장은 조정 이후에 옆으로 세우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 중에 하나이고, 또한 속도 조절의 차원으로서 굳이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 시장의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여전히 강세 기조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268억 정도의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350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외국인 매도가 잠잠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 오늘 매도한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기아, HMM,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시젠, 금호석유 이러한 쪽이고요.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 LG생활건강, KB금융, SK이노베이션, LG디스플레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 매도한 종목군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루는 샀다가 그 다음날 또 팔고 이러면서 단기적인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외국인들의 형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마지막에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봉으로서 일단 바닥이 확인되는 모습, SK하이닉스도 같은 모습으로서 긍정적으로 모양이 나왔습니다. LG화학도 나름대로 이제 다시 저점을 확보의 모습이 연출이 되고, 현대차는 실적이 조금에도 불구하고 밀리는 상황이 나왔고요. 카카오도 완만하긴 하지만 이제 탄력적인 모습보다는 세우는 모습이 진행이 됩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나름대로 십자 모양으로서 바닥을 좀 확보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 먼저 전체적인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번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은 1조 6천억의 매도 우위입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1조 8천억의 매도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죠. 개인 투자자들만 사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말았는데요. 일단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외국인들도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기관 투자가들은 우리가 역시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자금, 또 개인 투자자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도 이번 주는 팔았지만 다음 주는 또 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같이 외국인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또 중요한 이러한 상황으로 대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기아, 카카오,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LG화학, 셀트리온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주도주 맥락군들을 이번 주에는 또 다 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경기 쪽에서 LG디스플레이, 포스코, 건설 쪽에서 GS건설, 금융주들 이런 쪽으로 또 매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인들 맥락군들은 계속적으로 순환을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중요한 부분들은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미국의 FOMC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살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외국인들 이러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들은요, 첫 번째로 지금 iShares 우리나라 관련된 ETF 펀드 쪽에 계좌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
보시면은 MSCI 이머징 그리고 MSCI 이머징 쪽으로 보시면은 정체된 상황인데 조금 올라오다가 정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집중되는 펀드 쪽에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요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패시브 펀드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빨간색의 패시브 자금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액티브 자금만 조금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성격의 패시브 자금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액티브 자금들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아웃라인으로 봤을 때 이제 경기와 더불어서 시장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어느 정도 위치했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이 경기 사이클 곡선인데요. 이 정점은 여기 있습니다. 아직 이 기간은 멀었기 때문에 뭐 보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속도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이 제일 앞서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아직 좀 뒤쳐져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올라갈 폭이 많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 주가는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요. 경기의 정점보다 주가의 정점이 먼저 온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경기라든가 또 주가의 정점을 논할 때는 아니고요. 이제 막 출발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도주 맥락군들이 이번 주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매도를 했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그 다음 순환적으로 나오고 있는 경기 사이클 관련주들과 업종 정상화 종목군들 쪽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이러한 구도는 다음 주에는 또 반대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셀트리온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기로 하겠는데요. 자, 셀트리온이 이번 주 급락세를 보여주는 상황이 나오면서 금요일날 그나마 십자 모양으로서 여기서 바닥이 확인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 단계 더 밀렸습니다. 그러나 큰 아웃라인을 봤을 때는 이 가격대 권역 전체가 바닥권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이번 주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는 599억의 매도 우위입니다. 하지만 주식 수량으로 봤을 때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그나마 소폭 3226주이긴 하지만 매도가 멈췄다는 측면에서 일단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요와 관련돼서 왜 이렇게 빠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헬스케어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양봉의 모습으로서 물론 종가는 마이너스였습니다만 양봉으로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 이번 주 외국인들 235억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특히 금요일 날은 3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 같은 맥락이죠. 36억 정도 이번 주 매도였는데요. 금요일 날은 오히려 19,000주 매수 우위로 바뀌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충격적인 이번 주에 셀트리온 그룹들의 하락이 오히려 바닥을 더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과정으로도 거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 셀트리온 실적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하나금융투자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매출액 구성에서 레키로나주를 포함을 시킨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자료를 냈을 때는 21년 올해 매출액이 3조 2천억 정도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2조 9천억으로 내리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레키로나주의 매출을 8,400억 정도로 잡아놓은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금융투자에서 그냥 잡은 거니까 그렇다 이런 측면이지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논할 상대는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 추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을 레키로나주 부분을 잡아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쭉 나왔던 각 증권사별의 셀트리온의 올해 매출액 실적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3월 29일 날 하나금융이 3조 2천억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자료에서는 2조 9천억으로 내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밑에 자료들은 레키로나주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걸 평균 통계치로 내보면은 FN 가이드의 컨센서스를 보시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의 올해 2021년 실적 추정치를 최근 자료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2조 4,600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헬스케어도 2조 2,300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영업이익도 셀트리온이 1조 1,000억이 넘어가는 것이고요. 헬스케어는 영업이익이 4,600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요, 최근에 이 컨센서스를 봤을 때도 어쨌든 레키로나주가 포함이 됐든 포함이 되지 않았든 간에 작년에 비해서 33% 증가라는 것이고요. 헬스케어도 37% 증가입니다.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셀트리온이 41% 증가고 헬스케어도 영업이익이 27%나 증가하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핵심을 잡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실적 전망치들을 봤을 때, 물론 주가가 꼭 실적에 가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실적이 나쁜 것이 아니란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레키로나주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거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없었더라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좋아지는 구도인데 괜히 레키로나주 때문에 기대감만 너무 정폭이 되다 보니까 이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너무 올라갔다, 이에 따라서 지금 과도하게 빠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도 충분히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레키로나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계륵이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지난 주총에서 서정진 명예회장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지 마라. 레키로나주는 공공적인 공공재의 성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키로나주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제품에 초점을 맞춰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레키로나주는 하나의 보너스 개념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이 레키로나주가 가장 중요한 주가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두가 되고 말한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지금 국내에는 1535명 투여 이렇게 해서 투약률이 저조하다. 그렇습니다. 국내에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 환자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실제적으로 셀트리온 측에 알아본 결과 북유럽 쪽에 5개국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해서 약 8개국하고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 있다, 이런 정도로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되겠고, 또한 이것이 초기 물량, 즉 다시 말씀드리면 최초 계약건이 금액이 크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1년 전체를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레키로나주가 계륵이 아니고 이제 시장을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기존 제품들이죠. 기존 제품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램시마라든가 램시마 SC, 트럭시마, 흐주마, 그 다음에 테바, 유플라이마 이런 쪽이 분기별로 보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고, 또한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램시마 SC는 줄어들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 측면에서 고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기존 제품들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접근이 되고, 또 유플라이마는 지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신규 매출이 들어오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측면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95%나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실적 측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주가가 워낙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어떤 분들도 저도 같은 심정이긴 합니다만 아유 이제 쳐다보기도 싫다 이러한 상황이 왔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그러한 시점이 어떻게 보면 또 바닥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접근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